좌표, 평면, 그리고 순서쌍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좌표 평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을 수직으로 수직선을 붙여놓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가로가 x, 세로가 y. 그 다음에 둘이 만나는 점 1.5. 0 아니고 대문자 5예요. 여기가 x축이라고 불리는 i고,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 x축의 식은 y는 0. y축은 x는 0이다.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 x축과 y축 합쳐서 뭐라고 해요? 그렇지. 좌표축이라고 해요. 뭐하고 뭐? x축과 y축. 둘이 만나는 점 1.5. 그 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좌표평면이 만들어집니다. 좌표평면의 영역의 이름을 알아보자고. 알았어? 그랬을 때 그럼 좌표축과 원점 어떤 사분면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제 좌표를 찍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니까 잘 봐봐. 요렇게 y축에 평행한데 요렇게 선이 그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x좌표가 1이야. 그럼 이 선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 선 자체를 y축이랑 평행하면서 이렇게 x는 2를 지나는 이 선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돼.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같은 값이 하나 있어. 뭐가 같지? x의 값이 모두 1이죠. 이 선은 x 값이 모두 1이에요.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1,1, 1,2, 1,3, 1,4 x 값이 다 같아. 그래서 x는 모두 1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이해도 해야 돼. 그럼 여기 2를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x는 2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쪽에 와서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하면 x는 마이너스 1이야. 잘 따라서 읽어봐. 봐봐. 이게 x는 마이너스 1이죠? 이거 x1이죠? x는 2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x는 0. x는 마이너스 1, x는 0, x는 1, x는 2. y축이랑 평행한 선들. 그러면 이제 가로로 긋는 평행선도 어떻게 될지 대충 예상이 되죠. 요렇게 해서 y 값이 1인 선, 이 선 어떻게 해? 이 선 위에 있는 것은 모두 y는 1인 선인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y 값이 2이면서 x축에 이렇게 평행한 거 어떻게 돼? y는 2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봐봐. y는 2, y는 1. 그럼 얘는 y는 0, x축. 내려와서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럼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1. 이해됐나요? 그러므로 이것들의 어떤 교점들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점이 만들어지잖아요? 맞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좌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1,2죠. 1,2가 나타내는 이 순서쌍은 x는 1, 2고 x는 1이고 y는 2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거를 이제 수학에서 식으로 나타내면 x는 1이다, y는 2다, 그것들의 교점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럼 x는 1이다 했을 때 x는 1이다. y는 2다. 얘 교점이구나. 이렇게. 알겠어? 그냥 단순하게 x는 1이고 y는 2예요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얘가
좌표 평면에 어떤 선이 만들어질지, 얘가 어떤 선이 만들어질지 머릿속으로 그림이 함께 그려지면서 점이 찍히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X하고 Y 묶어서 소괄호로 쉼표로 묶으면 순서쌍인 거 알고 읽는 거 방법 연습했고, 그렇죠? 자, 기본적인 연습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지울게요. 이번 단원 이름은 그래프와 정비례입니다. 일단 개념 먼저 잡죠. 그래프와 오늘은 정비례라는 건데, 그래프는 XY가 관련이 있어요. XY가 이루는 관계에 따라 그 순서쌍이면 뭐겠어? 점이겠죠. 좌표겠죠. 점이겠죠. 좌표겠죠. 순서쌍을 이어 그린 그림인데 결국 선이 되는 거야. 자, 정리해 볼게. 세 가지가 필요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일단 XY가 일정한 관계를 맺게 돼. 선생님, XY가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X는 Y다. 이것도 관계고, Y는 X다. 또는 Y는 EX다. Y 값은 X에 2를 곱해요. 라던가. Y는 X에다가 부호 바꾼 거예요. 라던가. 이렇게 X하고 Y 사이에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이게 관계야. XY 사이의 관계라는 게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Y는 X의 2배입니다. 라던가. 이해됐어? 자, 이런 관계가 일단 주어질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관계를 만족한 어떤 순서쌍들이 있을 거. 순서쌍이 몇 개 있겠어? 그런 순서쌍이 무수히 많겠지. 무수히 많겠지. 봐봐. Y하고 X가 같은 순서쌍 불러봐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0이면 0이고, 1이면 1이고, 얼마나 많겠어, 그치? 그러니, 순서쌍은 점이긴 한데, 그 순서쌍이 어떻게 있어? 무수히 많이 있어. 아주 많이 있어. 그러면 무수히 많은 점을 이어 그리면 뭐가 돼? 선이 되잖아. 여기까지 해야되니? 그래서 순서쌍의 관계,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순서쌍들을 이어서 그리면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서 원래 그래프의 개념과 의미를 훨씬 쉽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고3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프가 뭐야? XY 관계에 따라서 그 점들을 이어서 그린 그림이요. 자, 다시 뭐라고? 그래프는 XY 관계에 따라서 순서쌍을 이어 그린 그림이에요. 순서쌍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다 찍어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어서 그렸다라는 거는 보여지는 거고, 사실은 그 모든 좌표죠. 모든 좌표를 표시한 거를 의미해요. 이어서 그렸다는 거는. 이어지게 그려져. 그러니 그게 마치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는 뭐냐면 모든 좌표를 표시하면 그게 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좀 됐을까? 아닌가? 자, 다시 요거 제일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볼게. 무슨 얘기인지.
XY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수직성 가지고 정사 유리수의 수직성 가지고 설명할 때 개형이라고 했죠. 개형은 뭐라 그랬어? 적당히 그린 그림. 그치? 정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로만 그린 그림인데 그때 선생님이 그 1, 2, 3, 4를 다 찍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대략적인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 0,0이죠. 0,0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1일 때 1이죠. 1,1이죠. 2일 때 2겠죠. 3일 때 3이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지금 정수로 되어 있는 점만 얘기했지만 2분의 1이면 2분의 1일 거고 2분의 3이면 2분의 3일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관계를 만족하는 순수성이 얼마나 있겠어? 몇 개 있겠어? 그렇죠. 어떻게 많아?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다. 그러므로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다 찍어보면 결국 뭐가 돼? 하나의 선이 된다고. 그치? 그래서 보여지기엔 마치 이어서 점들을 이어서 그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좌표를 표시해 놓은 것이 그래프야. 가장 간단하게 말해볼까? 그래프가 뭐야? 그래프가 뭐야를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순서쌍을 모두 표시한 거야. 뭐라고? 순서쌍을 모두 표시한 것이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배우는 수학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 X하고 Y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찍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관계 파악을 하게 됩니다. X하고 Y는 어떤 관계지?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순서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찍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 대표되는 점 몇 개를 찾아보고 이걸 그 흐름에 따라 이어 그리면 되겠지. 이해가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를 다룰 때는 관계를 파악하고 순서쌍을 잡고 그 맥락이 있겠죠. 패턴이 있겠죠. 패턴이 있으면 그걸 이어 그린 그림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이해됐어?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프가 뭐냐. 그래프는 결국 순서상 뭐 한 거야? 뭐라고? 그래프는 뭐라고? 순서상을 다 찍은 거야. 찍어 놓은 게 실제 그래프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수학으로서 공부하게 되잖아. 맞지? 공부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일단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먼저 어떤 관계지? 이걸 파악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는 순서상, 점, 좌표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좌표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어 그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공부를 할 때는. 이해가 됐을까? 자, 다시 그래프의 실제는 뭐야? 실제. 순서상 다 찍어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할 때는 관계를 파악하고 대표되는 좌표를 찾은 다음 이걸 좀 이어 그리자. 그럼 그래프가 이게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러면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정비례는 뭘까? 정비례는 관계야. 뭐라고? 여기 선생님이 처음에 그래프를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보는 게 XY 사이의 관계라 그랬잖아. 그래서 XY 사이의 관계를 보는데 첫 번째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일단 알아본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는 알 텐데 정비례 관계는 X가 2배, 3배, 4배 커지면 Y도 따라서 2배, 3배, 4배가 커지는 관계라고 했어요. 그때 했었어.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6학년 2학기에 비례식과 비례식 활용 그 부분에서도 정비례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 정비례 관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비례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여기까지 됐을까? 그래서 그래프란 순서상을 다 찍어본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찍어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한다? 관계를 파악하고 대표되는 좌표를 찍어보고 그걸 이어서 그려본다. 그러면 순서상을 모두 찍어본 그 그림과 일치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두 번째, 그럼 정비례는 관계라 그랬죠? 정비례의 관계와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비례란 어떤 관계인가, 어떤 식이 나오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식은 좀 이따 밑에 써주면 되고. 정비례 관계 아까 방금 얘기했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x가 2배, 3배, 4배로 4배가 되면 그때 y가 이거에 따라서 2배, 3배, 4배가 된다. 이 관계가 정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6학년 과정에서도 이미 비례식 하면서 했던 관계들 중 대부분 이걸 거예요. 물어봅시다. 귤이 3개에 900원이에요? 5개 얼마죠? 1,500원. 귤 3개에 900원, 5개면 얼마? 1,500원? 봐봐. 그렇지. 3개에 900원이야. 한 개 얼마야? 300원이야. 근데 귤의 개수와 그 가격이 얘가 2배, 3배, 4배가 되면 여기 가격도 2배, 3배, 4배가 된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5개에 1,500원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정비례 관계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6학년 때 뭘로 배웠냐? 3개에 900원입니다. 5개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습니다. 거꾸로 계산하죠. 또는 뭐 이렇게 커지는 배수 관계를 본다던가. 그죠? 근데 이게 정비례 관계예요. 우리가 비례식에서는 이렇게 비례식 형태로 세웠고, 이제 정비례 관계 x하고 y 사이의 관계 식은 어떻게 되느냐? y는 a x. 여기서 a는 계수, x의 계수고요. 여기서 x값과 y값은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라고 부른 이유는 변하는 값이라는 뜻이야. 계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원래 a에 들어가야 될 게 1, 2, 3, 4와 같이 딱 정해진 값인데 뭐 그걸 그냥 대표해서 a라고 써놓은 거고. 이때 관계를 보는 xy 관계를 볼 거잖아. xy는 변하는 값, 그래서 변수라고 부릅니다. x가 이렇게 2배, 3배, 4배가 된다는 거는 변한다는 뜻이거든. x의 값을 변화시켜보면 y 값은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둘의 관계를 보는 거야. 방금 봤죠? 3개에 900원입니다. x를 5로 바꾸면 y는 얼마가 될까요? x를 1로 바꾸면 y는 얼마가 될까요? x가 바뀌면 y도 바뀌어요. x가 변하면 y도 변해요. 둘 다 같이 변해요. 둘 다 같이 변수. 변해요. 변수. 이름이니까 알아두시고. 하는 김에 반비례도 해볼게요. 어차피 이건 다음 시간 거야. 다음 시간 거긴 하거든. 미리 알려줄게요. 이름이 정비례, 반비례. 정비례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서로 정리가 딱 돼 있는 관계야. 여기가 2배면 얘도. 그럼 반비례는 뭐냐면 반대로 비례한다는 얘기야. 반대로 비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x가 2배, 3배, 아이고 4배가 되면 그때 y가 x가 2배 될 때 y가 2배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된다. 이 관계가 반비례 관계야. 이게 관계죠. 사실은 반비례 관계, 이건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반비례 식은 어떻게 되냐면 x하고 y를 곱해서 특정한 a, 여기도 a는 딱 정해진 값이야.
a는 여기선 상수가 되겠죠. 딱 정해진 어떤 값이야. 선생님, 이런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관계가 뭐가 있을까? 반비례 관계를 맺는 거 뭐가 있을까?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야.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 얘기를 해볼게.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게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잡아봐. 넓이야. 자, 넓이가 60짜리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쵸? 그 둘의 가로 세로 관계가 어떨까요? 가로가 1이면 세로가 60이죠. 넓이가 정해져 있어. 넓이가 60으로. 그럼 이제 가로를 2배로 늘렸네? 그럼 세로가 얼마여야 돼? 30. 그럼 얘는 2분의 1로 줄었네? 3배로 늘렸어. 20. 3분의 1로 줄었네? 요런 거야. 총량 60이 정해져 있다. 또는 요즘 여러분들 비례식 관계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톱니바퀴 하고 있니? 톱니바퀴 하면 떠오르는 게 딸깍 개수였지. 딸깍 몇 번 하는지. 이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 나는 딸깍이를 120번 하고 싶어. 그런데 그때 이제 톱니 개수하고 회전수가 있는데, 만약에 톱니 개수가 10개면 회전은 몇 번 해? 12번을 회전해야 120번을 딸깍 하겠죠. 자, 얘를 반으로 줄였어. 5번 해. 그럼 회전은 몇 번 해야 돼? 얘가 톱니 하나짜리 톱니는 없어. 아니지, 있지. 굳이 만들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톱니 하나짜리지. 그치? 그런데 이제 맞물리는 게 이거 요 길이만큼의 간격을 쭉 가지고 있는 다른 큰 톱니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이건 좀 비정상적이야. 그러니까 톱니 하나짜리 톱니밖에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선생님 말은. 뭐 어쨌든 이해가 됐어요? 총량이 정해져 있죠. 또는 나한테 사과가 20개 있어. 한 명이서 다 먹으면 혼자서 몇 개 먹어요? 2명한테 나눠주면, 4명한테 나눠주면 5개씩 먹는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런 총량이 정해져 있는 관계가 X하고 Y가 사람 수와 한 사람이 먹는 사과의 개수라면 이렇게 총량이 정해져 있고 둘이 곱해서 20이 되게끔 만들죠. 이런 게 반비례인데, 오늘은 뭐만 봐? 정비례만 볼 거야. 다만 반비례는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일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주는 사실 다 해야 돼요. 그래프 요 부분은. 이해됐죠? 요 그래프 부분 다 했고, 다 하고 다음 주에 반비례에 대한 거를 필수예지를 조금 풀어오셔야 돼요. 그것도 이해됐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편히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좀 더 정상적인 일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빠듯하게 가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과정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거야. 뭐냐면 막 자연수, 소인수 분해를 끝내고 정수와 유리수 딱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지금 1차 방정식 활용이 끝나고 그래프로 넘어왔을 때 느껴지는 그 어려움의 느낌이 지금이 더 쉬울 거야. 새 거지만 처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수학이 국어구나라는 거. 수학이 국어와 되게 비슷해. 왜? 둘 다 기호학이야. 소리가 됐든 문자가 됐든 그것을 읽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수학도 기호학 중에 하나야. 다만 이제 국어는 이 내용의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수학은 그 내용 안에 문제가 들어있으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지. 본질적으로는 수학도 국어에 가깝다. 이걸 써놓고 이게 뭔 뜻인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프란 순서상을 다 찍어 놓은 거. 뭐라고? 다 찍어 놓은 거.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1번 XY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표되는 좌표를 찍어보고 그것들을 이어서 연결한다. 이해됐어? 정비례는 그래서 처음에 말한 XY가 어떤 관계를 맺을 건데 우리가 알아보는 첫 번째 관계가 뭐? 두 번째가? 근데 얘네 둘이가 붙어 다니는 개념이야. 정비례와 반비례는 항상 좀 같이 다니니까 오늘은 정비례까지 진도 나갈 거지만 반비례도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비례는 뭐냐면 XY가 어떻게 되느냐? X가 2배 되면 Y가 2배 되고 X가 3배 되면 Y도 3배 되는 그런 관계를 정비례라고 한다. 그것의 식이 요렇게 생겼다. 그때 우리는 XY를 변수라고 부른다. XY는 변수다를 여기다 말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관계에 따라서 여기다 쓸게. 둘이 관계를 맺을 때 XY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변수라고 불러. 좌표를 다 찍는다는 건 XY 순서쌍이 무수히 많다 그랬잖아. 무수히 많다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속 변한다로 바꿀 수 있거든. 계속 변해. X가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4였다가 5였다가 6이었다가 확 변한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변수라고 부르는 거야. 용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개념, 오늘 개념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말이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 과제 그래프와 정비례, 반비례까지 쓰세요 그냥.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적었어요? 네. 정리합니다. 어제 월요일이었잖아. 이제 월요일날 수학 수업 있는 친구들이 2주째 뭐 수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난주 확인학습만 했고. 그래서 내일 보강하기로 했어요. 내일 어쩔 수 없어. 거의 3주를 거의 쉬어버리는 거잖아. 뭐 보강이랑 회합제 수업 시간이 똑같아서. 한번 보죠. 일단 그래프 방금 말했죠. 어떤 문자가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한다. 변할 수 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XY를 변수라고 한다. 그러니 XY가 어떤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때 이걸 뭐라고 불러? 변수라고 불러.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 다 찍었다는 얘기야. 순서쌍을 다 찍은 것을 그래프로 한다. 뭐라고? 순서쌍을 다 찍은 것. 그래서 XY가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일단은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표나 그래프로 선생님 표는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야. 우리가 XY 값이 2예요, 3이에요, X가 3이면 Y는 4고요, X가 4면 Y는 5예요. 이걸 이렇게 만들면 표가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만들면 순서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표가 어떤 일정한 형태라기보다는 순서쌍과 표는 사실 같은 개념이야. XY를 나란히 표시한다. 이런 거겠죠. 기본으로 한번 봅니다. 길이가 10cm인 원기둥 모양의 양초에 불을 붙이면 1시간에 2cm씩 줄어듭니다. X초 후에 양초의 길이를 해봅시다. 1시간 지나면 8이 됩니다. 2시간 지나면 얼마나 될까요? 6이 되겠죠. 지금은 정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상황만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봐봐. 얘가 원래 양초가 있잖아? 뭐야 이게? 양초가 있잖아. 얘가 줄어들어. 어떻게? 1시간당 2cm씩 늘어나겠냐? 줄겠냐? 줄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1시간 지나면 2cm 줄겠죠. 2시간 지나면 4cm가 돌고 3시간 지나면
6cm가 줄을 거니까 남는 건 4겠죠. 4, 그러니까 4시간. 4시간이 지나면 8cm가 줄어들 거니까 남는 건 2cm고 5시간 지나면 0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점을 찍어보자. x가 1일 때 y는 얼마? 여기네요. x가 2일 때 y는 3일 때, 4일 때, 5일 때 0.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 0이면 이제 시작할 때 0, 막 시작했을 때는 10cm 다 있었겠죠. 맞아요? 일단은 그러면 이걸 이제 그래프로 만약에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게 점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사이사이의 시간들도 있겠죠. 어떻게 되겠어?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연결해보면.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원래 그래프라는 건 순서상을 다 찍어 놓은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선 그렇다고 모든 점을 잘 찍는 거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대표되는 좌표를 찾는다는 게 이런 거야. 이건 표로 만든 거고. 뭐 이렇게 깔짝깔짝하니? 뭐야? 집어넣어라. 부스럭부스럭.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는데 선생님 가만히 있어. 자, 잘 봐. 근데 그래서 이제 대표되는 점을 한 대여섯 개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좌표를 다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죠. 그러니까 뭐 0.1일 때, 0.1일 때, 0.3일 때 다 안 구했잖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 때 이 사이에 값들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게 그래프야. 정비례는 아니지. 이 관계는 정비례 관계는 아니야. 식으로 써보라고 하면 이렇게 돼.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 봐봐. 남는 길이는요, 전체 길이에서 2씩 줄어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 이건 정비례나 반비례 관계는 아니야. 식으로 써보라고 하면 이렇게 원래 10이 있었고 2씩 줄어요.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자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표를 불가능. 그래서 좌표만 넣어보는 거야. 복잡한 그래프를 만나는데 근데 기본이 다 똑같아요. 그 복잡한 그래프 왜 그렇게 그려져? 순서상 찍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식을 보고 이 식이 나타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겠는지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 볼게. 그래프 단원을 가장 잘 하는 방법은요. 많이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돼. 식과 그래프가 같이 익숙해지면 돼. 이게 그냥 일반 미술 시간이면 애들아 토끼 그려봐. 그러면 모르겠는데 토끼는 귀가 커. 그치? 눈이 이렇게 크고 뭐 이렇게 났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패턴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토끼라는 말을 듣고 토끼 아니지. 토끼라는 말을 듣고 이런 형태의 그림이 떠오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비례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그래프라는 개형이 떠오르시면 돼요. 중학교 때 얼마나 좋아. 한 학년에 한 종류씩만 배우잖아.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왜 한꺼번에 여러 가지 그래프를 동시에 배우냐. 이런 거야. 9구 곱셈의 기본 원리를 익히면 그 뒤로는 두 자릿수 곱셈, 세 자릿수 곱셈을 동시에 배워도 상관없잖아요. 이해가 됐어? 똑같아. 중학교 때 그래프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익히고 나면 고등학교 때는 기본 익혔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예측이 돼. 알겠죠? 중학교 그래프 잘 공부해 놓으면 되고. 자, 잠 쉬었다가 자, 그리하여 이제 그래프는 정비례 뭐 반비례는 이제 좀 이따 할 거고 점 찍어서 그러니까 그 점들을 연결한다. 순서상을 다 찍어본다. 할 때 어떤 관계를 생각하고 찍어볼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일단 그냥 그래프라는 단원에서는 이런 관계 저런 관계 그냥 다 한번 해볼 거고. 자, 우선은 개념 2번 쓰시면 돼요. 그리고 꼭 설명하게 해보세요. 용어가 입에 붙어야 돼.
다 새로운 용어니까 어렵게 쉬운 건 없어 사실은. 자, 새로운 걸 배울 때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 수학은 토론이 어려운 과목이긴 해. 정의도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둘 다 맞을 수는 없어. 또는 토론을 해서 어느 한쪽이 더, 아, 네 말이 맞구나 하면 그게 맞는 답이 되는 것도 아니야. 참 어렵지. 그래서 설명하기를 잘 해보셔야 돼요. 토론이 아니라. 자, 그래프는, 그러니까 두 값이에요. 두 값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변화하는 게 보여요. 그걸 한번 점을 찍어보자라는 거야. 자, 집을 출발해서 자전거를 타고 7km에 떨어진 친구 집에 갑니다. 자, 문제를 옆에다 써볼게. 걸린 시간이고 2번 몇 번 쉬었는지 3번 그 움직임을 설명해보라 라는 건데 자, 그래프를 띄워볼게요. 크게. 요거야. 그랬더니 X축에 뭐가 있어요? X축에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 Y축에 뭐가 있어? 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좀 보자고. 그쵸? 자, 그럼 구간이 몇 개로 나뉩니까? 첫 번째, 요렇게 움직일 때, 평평할 때, 또 움직일 때, 평평할 때, 움직일 때.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25분 동안 몇 킬로미터? 25분 동안 4km를 갔죠. 그런데 여기서 10분 동안 움직인 거리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평평하다는 건 거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건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지. 이거 이해돼?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15분이죠. 15분 동안 또 이렇게 두 칸이니까 한 칸에 얼마냐? 1km구나. 그러니까 또 15분 동안 2km를 가서 또 여기서 한 번 더 이동이 없네? 변화가 없네? 거리 변화가 없네? 이게 무슨 얘기야? 쉬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전체 친구 집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냐? 여기 보면 70,7이잖아요. 좌표가. 여기까지 이해됐죠? 70분 동안 7km 갔습니다는 뜻이야. 총 걸린 시간은 몇 분? 70분이 걸렸어요. 몇 번 쉬었어요? 2번. 이동이 없었죠. 움직임은 어때?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움직임을 설명하려면 봐봐. 0에서 25분, 25분에서 35분, 35분에서 50분, 다시 50에서 60분, 60에서 70분. 하나, 둘, 셋, 넷, 5가지 상황이 있죠. 맞아요? 처음에 25분 동안 얼마큼 이동했어? 4km 이동했죠. 여기서는 뭐야? 쉬었어. 맞아? 30에서 50분, 10분 동안 35분이죠. 35분에서 50분 동안 여기는 2km 이동했어. 그 다음 쉬었고 마지막에 10분 동안 1km 이동한 거야. 그러면 25분 동안 4km, 15분 동안 2km, 10분 동안 1km 갔죠. 그냥 이렇게만 써놔도 되고요. 굳이 빠르기로 보자. 빠르기로 보자.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건 25분의 4만큼 빠르기로 갔고 얘는 15분의 2만큼의 빠르기로 갔고 여기는 10분의 1만큼의 빠르기로 갔죠? 맞아요? 어떤 값이 더 큰지를 비교할 거야. 통분은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어?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통분만이 답입니까? 아니죠. 어디를 갖게 해도 돼요? 분자를 갖게 해도 되죠. 분자가 같으면 분모가 작은 쪽이 큰 값이에요. 분자가 둘 다 3이야. 얘는 분모가 2고 얘는 분모가 5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이렇게. 그러니 얘를 30분의 4.
40분의 4라고 다 바꿔놓으면 이해가 됩니까? 빨리 가다가 쉬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보단 조금 더 느리게 갔어요. 그러다가 또 쉬었어요. 마지막엔 지쳐서 엄청 느리게 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가 됐을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선생님처럼 해석하는 게 정답이 아니야. 해답인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말하는 친구들은 가다 서다 갔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25분 동안 4km 가다가 쉬었고 15분 동안 2km 가다가 쉬었고 10분 동안 1km 갔어요 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더 자세하게 말해봐. 그러면 처음에는 열심히 가다가 쉰 다음에는 조금 속도가 느려졌고요. 그 다음 쉬었다가 더 느려지고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느낌도 좀 나지 않아요? 처음에 열심히 가다가 그 다음 또 가긴 가는데 처음보다는 좀 느리게 가고 또 마지막에는 야, 친구 집 가는데 1시간 10분이 걸릴 일이야.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7km 떨어져 있는 친구 집을 걸어갈 일이야. 아무튼 이 상황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죠. 맞아요? 가다 서다 갔어요 라고 말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빠르게 가다가 쉬었다가 조금 느리게 가다가 쉬었다가 천천히 갔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 익숙하게 많이 해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그래프다.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래프 인트로 할 때 이미 여러분들 해봤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치 초등학교 때 꺾은선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 그거랑 비슷한 거야. 다만 우리가 다루는 수가 이제 양의 값만 있는 게 아니라 음의 값도 있으니까 이 수직선 자체가 형태가 좀 더 변한 거지. 음수 쪽까지. 자, 보겠습니다. 발전 문제 P가 A에서 출발해서 D까지 시계 방향. 초속 1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 한 변의 길이가 3이래. 그래프로 나타내래. 잘 모르겠죠? P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A에서 출발했죠? 여기가 P1 구간이라고 해보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P의 두 번째 구간이라고 해보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도 또 간다는 거지. 여기를 P3 구간이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그림의 형태랑 넓이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저 삼각형의 모양이 어떻게 되고 자, 시간이 변해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P의 위치가 변하죠. P의 위치가 변하면 삼각형의 모양이 변하고요. 삼각형의 모양이 변한다는 건 뭐가 변한다는 거야? 넓이가 변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를 보래. 이해됐어? 그럼 시간을 x라고 두고 넓이를 y라고 두라. 뭐 이런 얘긴데 그냥 봐봐. 편하게 봐. 그러니까 A, B 위에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돼요? 근데 P2에 있으면 이 지금 처음에 그려져 있는 이런 도형이 될 거고 P3로 가면 얘가 이런 식의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P1에서는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 넓이가 커지겠죠. 그러다가 P2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P2 구간에서는 변화가 없겠죠, 넓이가. 이건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인데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삼각형들의 넓이는 어떻게 했어? 모두 같겠죠? 그럼 봐봐. 자, 세 개의 삼각형을 그렸어요.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어떻게 했어? 같겠죠? 그러니까 P2 구간에서 넓이 변화는 어때? 없지. 그러다가 P3로 오면 점차 넓이가 다시 거꾸로 줄어들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1초에 1씩 움직이니까 여기까지가 3초, 여기까지가 6초, 여기까지가 9초겠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0부터 3까지를 P1이라고 했고 3부터 6까지를 P2라고 했고 6부터 9까지를 P3라고 해보면 시간, 넓이 3초까지, 6초까지, 9초까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3초까지 넓이를 보면 여기가 3이고 여기는 그냥 x초 후니까 x예요. 높이가. 맞을까? 아닐까? 봐봐. 1초에 1씩 이동하죠. 그러면 x초 후면 얼마 이동했어? x 이동하겠지. 이해가 돼? 어렵나? 자, 1초에 1씩 움직입니다. 2초면 2, 3이면 3, x면 x.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x야.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넓이가 2분의 3x예요. 그쵸? 3x를 2로 나누는 거니까. 3은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냥 봐. 2분의 9까지 쫙 늘어날 거야. 넓이는. 3에 3짜리면 넓이가 2분의 9예요. 됐어? 그래서 넓이가 안 바뀌죠? 그럼 줄어들겠죠. 거꾸로 이렇게. 왔던 만큼 줄어들면 이런 형태가 될 거야. 대략적으로 그려봤어. 예측해서 그려보는 거고 지금 이거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이 그냥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 이해하고 니네가 해야 돼 라는 뜻은 아니야. 발전 문제잖아. 요 정도만 이해해도 잘한 거예요. 넘어가 보자. 자, 수도꼭지를 틀었어. 그래프로 개형을 한번 그려보래. 3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1번. 그러니까 물이 차오른다는 얘기잖아. 물을 일정하게 수도꼭지가 있고 물을 일정하게 부으면 이렇게 높이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게 이렇게 생겼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시 볼게. 근데 2번을 보면 개형이잖아. 이렇게 될 것이다. 처음에 물이 차는 속도랑 윗부분에서 물이 차는 속도랑 어떻게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지. 처음에는 좀 느리게 차겠죠. 왜? 넓잖아. 밑에 통이 넓으니까 처음에 느리게 차다가 올라가면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근데 3번은 위아래 넓이가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이 자체 안에서 넓이가 같죠? 그런데 1번보다 어때요? 더 작죠? 물이 더 빨리 찬다는 얘기야? 느리게 찬다는 얘기야? 더 빨리 이렇게 찬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게 차는 속도는 얘처럼 차는 속도는 이렇게 될 건데 다만 더 가파르게 쭉 차겠죠. 다 차는데 얼마 안 걸린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을까? 얘를 엎어놨네? 그럼 말로 해봐. 처음에는 빨리 찰까? 느리게 차. 처음에는 확 빨리 차다가 나중에는 점차 느리게 차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예측해보는 거야.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해보는 거야. 대략적인 그림이다. 개형. 알겠죠? 그러니 이게 국어란 얘기는 뭐냐면 상황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와, 이게 어떤 상황인가.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자, 2번은 어떻게 되겠냐. 말로 해보자고. 말로 해보자고. 처음에는 면적이 커요, 작아요? 컸다가 이제 좁아지죠.
마지막에 좁아진 뒤로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봐봐. 원뿔대 형태까지의 그림하고 위에 기둥 형태의 그림하고 이렇게 쪼개서 그림을 그려봐야겠지. 처음엔 어떻게 했어? 천천히 차다가 이렇게 빨리 차게 되겠지. 맞지? 근데 마지막에 이 점에서는 거의 이 속도 그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차게 되겠지.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물이 차는 이 속도랑 이 뒤로는 직선으로 똑같이 찰 거니까. 이해됐을까? 그러니 처음에는 약간 천천히 차다가 나중에 차는 속도가 빨라졌다가 빨라진 속도 그대로 차겠지. 왜냐면 모양이 똑같으니까. 뭐 이런 얘기야. 강아지야, 강아지. 강아지가 달렸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봐봐. 뭐야, 이게? 돼지야? 닭이야? 이 개 이름은 대박. 선생님 그려놓고도 엉망이구나. 우리는 왜 그런 거예요? 얘가 여기 목표 지점이 있어. 목표 지점이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되냐 봐봐. 처음에 2분 동안은 100m를 갔대. 그런데 이상해. 그 다음 1분 동안 값이 커졌어, 줄었어? 줄어버렸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커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맞아. 가다가 되돌아온 거야. 여기까지 이제 거리니까 얘가 되돌아오면 거리가 거꾸로 멀어지죠. 왔다가 여기 왔어. 뒤로 돌아오는데 이제 여기 주인이 서 있었겠지. 야, 목표는 저기야. 뛰어! 뛰었어. 뛰다가 주인을 보고 싶어서 돌아왔어.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가이! 더 뛰어! 여기서 멈칫한 거야. 1분간.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하죠? 여기 서 있었어. 가라고! 그러니까 예, 이러고 이제 뒤돌아왔어. 이제 뛴 거야.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목표 지점까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과 그 이동한 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방향을 보고 그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이 그래프를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어? 2분 동안 달리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1분 동안 달렸다가 그치. 1분 동안 쉬고 다시 달렸습니다. 다시 앞으로 달렸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대신 같이 하는 거니까 여기 필수예제는 쌤이 같이 이 6문제 다 풀게요. 알겠죠? 사다리 타기. 떨어떠 떨어떠 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 이거 할 때 1번이랑 하면 정확하게 사다리 게임은요, 굉장히 불리한 게임입니다. 잘 봐봐. 양쪽 끝에 있는 사람은 얘는 왼쪽으로, 이쪽은 오른쪽으로 갈 선택권이 없죠. 그래서 1번이 1번에 도착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가보자. 이해됐어?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사다리 게임을 하려면 사다리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돼. 저쪽 뒤에도 있고. 이해가 됐어? 네. 근데 사다리 게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양쪽 끝과 가운데 확률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더라고. 떨어떠 봐봐. 1번이 1번으로 갈 확률은 적습니다. 자, 2번 갑니다. 떨어떠 띵.
3번 가봅니다. 떨어떠 3번은 3번으로 갑니다. 4번은 띠리디리디 띠리디리디 띠리띠리띠띠. 저런 게임에서 자. 이기려면 어디서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당첨이야. 그럼 가운데로 있어야겠지. 이쪽이 당첨이면 적어도 얘는 아니고 이쪽에 있겠지. 상황상. 그래서 가운데로 올 거면 가운데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여기가 꽝이야. 꽝만 피하면 돼. 그럼 적어도 1번은 살아남겠지. 1번이 자기 자리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왜냐면 왼쪽으로 안 빠지니까. 그럼 1번에는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갈 경우의 수가 더 많은 거지. 2번이나 3번은 내려왔을 때 왼쪽, 한 번 더 내려서 오른쪽, 한 번 더 왼쪽이면 자기 자리로 오는 거잖아. 근데 얘는 내려올 때 첫 번째 선택권에서 오른쪽밖에 없다고, 여기서. 한번 뺏기는 거지. 왼쪽, 오른쪽 확률이 달라지는 거. 뭔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건 경우의 수 확률 얘기고. 자, 아무튼 1번 학생이 어디로 갔어? 2번 학생은 3번은 3번, 4번 2번으로 갔죠. 근데 사실은 근데 이 사다리에 어떤 1, 2, 3, 4 학생의 1, 2, 3, 4번 번호가 관계가 있습니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관계는 없죠. 그래프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순서상을 다 찍으면 그래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와 상관없이 수학에서 다루는 건 다 관계를 맺는 식들이 나오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정의에 가까운, 원리에 가까운 그래프를 다루는 거야. 그냥 순서상 차에서 점을 찍어요. 1,4, 1,4, 2,1, 1,4, 2,1, 3,3, 4,2. 요거네요. 그죠? 1,4, 2,1, 3,3, 4,2. 이 얘기 하는 거야. 됐죠? 그 대신 여기서는 x, y 서로 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관계식은 없다. 2번 볼게요. 비가 내리는 변화를 나타냅니다. 해석한 것으로 그냥 볼게요. 증가, 감소, 변화 없음. 강수량이 어때요? 변화 없다가 강수량이 어땠어요? 줄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강수량이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값을 써볼게. 여기가 뭐 40, 여기가 100mm, 100mm, 100ml. 해보자. 뭐 100mm면 사실 엄청 많이 내리는 건데, 자 100mm씩 내리다가 갑자기 40씩 내리죠. 꾸준히 40씩 내리죠. 그러다가 급격히 늘었죠. 그럼 어떻게 돼? 변화 없다, 감소하다, 변화 없다, 늘었다. 됐어? 끝. 보죠. 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 보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봐봐. 이게 변화하는 구간이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지, 집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줄어야 되는 게 맞아, 값이. 집까지 남은 거리는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집에 가다가 한 자리에 가만히 머물렀다가 다시 간 거야. 얘는 같은 속도로 쭉 집에 온 거야. 얘는 집에 오다가 학교로 돌아갔네? 그 학교에서 잠깐 있다가 뛰어서 집에 돌아왔네. 이 말이야. 상황을 볼게. 얘는 집에 오다가 분식집에 들려서 떡볶이 한 접시 먹고 온 거지. 얘는 앞도 안 보고 그냥, 아니, 옆에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온 거고. 얘는 집에 오다가, 신발 주머니, 신발 주머니, 학교 가야, 아니면, 핸드폰 놓고 가서, 학교로 돌아갔다가 핸드폰을 찾았지. 찾고, 야, 학원 갈 시간인데 뛰어야 돼. 그러면 집에까지 뛰어간 거야. 이런 거야. A 학생은 집으로 곧바로 갔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니은이죠. 집에 가는 도중에 놓고 간 물건을 가지러 다시 학교 갔다 왔어요. 디귿.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프 초창기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사회 과목과 관련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통계, 사회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과학도 관련이 있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모든 전공이 다 씁니다. 거의 모든 전공.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전문 지식을 공부를 하든 간에 그래프로 되어 있는 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천천히 익숙해져 봅시다. 각 용기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A, B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일정하게 차죠. 다만 누가 더 빨리 차요? B가 더 빨리 차지. 일정하게 차는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빨리 차는 게 디귿이죠. 얘가 B겠네. 얘가 A겠지. 당연히 C가 되는데 그 이유를 좀 보면 처음에는 느리게 차다가 위에가 좁아지니까 빠르게 차겠죠. 천천히 차다 빨리 다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 디귿 니은 2번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림 보면서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래프는. 자, 관람차에 탑승한 X분 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몇 바퀴 돌아? 나타낸 거다. 지면으로부터 20m인 A 값을 모두 구하세요. 두 바퀴 돌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 떨어떨어떨 관람차 어떻게 생긴지 알죠? 20m. 좀 유명한 관람차는 이제 런던 아이라고 있긴 한데 런던 아이는 템즈강 바로 옆에 이렇게 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빅벤 맞은편 대각선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잔디밭이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구경만 했어요. 예약도 어렵고 비싸요. 얘는 좀 옆으로 길게 생겼어요. 런던에 있어요. 런던 아이. 뭔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타는 탑승구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탈 거야. 탔어. 탔다가 봐봐. 처음엔 일로 가겠죠. 일로 올까요? 아니, 일로 내려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20m 높이면 여기 지금 꼭대기가 40m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20m는 중간이겠네. 그치? 이 20m 높이에 위치할 때는 언제 있냐? 모두 표시하라. 20m에 걸리는 좌표를 딱 찍고 처음에 올라가면서 3분이니 촌이 3분. 다시 꼭대기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쭉 내려오니까 9.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찍 15.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또 20m 여기 찍 21. 끝. 이런 상황이네요. 더 하면 되죠. 30에 18 더하면 48. 이렇게 돼야 되고 24 더하기 24. 뭐 이거 뭐 더 하는 거야. 뭐 초등학교 2학년도 해. 그죠?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래도 약간 로망이잖아. 배낭 하나 메고 유럽 한 바퀴. 쿠셋 하나 끊어가지고. 유럽을 막 돌아다니는 자면서 국경 넘는 기차가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프랑스에서 자고 딱 일어나면 스위스야. 새벽에 딱 그래서 제일 가까운 맥도날드를 찾아가. 커피 하나 마시고 햄버거 먹고 오늘 어디 가지? 스위스 비행 가서 쉔브른 궁전 보고 오늘 어디 가지? 또 쿠셋을 타. 그 다음에 백패커들이 가는 백패커들만 가는 도미토리들이 많아요. 게스트하우스라고. 남자는 남자 방에서 같이 한 8명 자고. 들어가면 다 몰라.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보고. 돈이나 이렇게 귀중품은 다 내 몸 안에 이렇게 전대 같이 있잖아. 하고
차고 입고 옷 입고 내 가방 이제 버리거나 없어져도 되는 물건은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현금, 신분증, 카드 이런 거 다 몸에 안고 자고. 선생님이랑 같이 갔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벨기에에서 지나간 애들이 막 인사를 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막 얘 친하지 마. 너 어디서 왔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껴안으려고 그랬어. 내가 가라고. 바로.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갔던 동생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폼이 중요한 애야. 가오가 중요한 아이 동생이었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돈을 이렇게 막 전대에 넣어가지고 몸 안에 이렇게 벨트로 차고 막 숨겨놨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여행객처럼 있는 거 너무 싫다고 자기는. 옷도 일부러 좀 세련되게 입고 말이지. 구두 신고. 선생님 운동화 신었고. 그 친구는 일부러 구두 신고 다니고. 일부러 지갑도 이렇게 뒤집으면 내가 너 그러다 너 소매치기 당해. 벨기에에서 바로. 뭔 얘기야? 그러면서 유럽을 돌아봤어요. 재밌었어요. 대학교 가서 하세요. 대학교 가서 근데 선생님이 그때 여행 경비를 아르바이트해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은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할 때 번 돈이랑 해서 갔다 왔어요. 야 근데 그게 거의 20년 전이다. 20년 오래됐지? 볼까? 자전거 타고 집에서 10km 떨어진 공원을 다녀왔어. 집에서 떨어진 거리, 이게 중요하지? 집에서 떨어진 거리야, Y축은. 집에서 떨어진 거리야. 그러니까 집으로부터 멀어졌다가 꾸준히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Y값이 0이란 거는 이거는 집이란 이야기죠. 봐봐. 거리가 0이라는 거는 집이란 뜻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km 떨어져 있는 거는 집에서 가장 먼 위치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위치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건 공원에 갔다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야. 볼게. 민주랑 우태가 있어. 민주가 좀 더 진한 색이네요. 그죠? 자, 보면 민주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러네요. 민주는 8분에 출발했네요. 그쵸? 우태는 9분에 출발했고요. 공원에 머물렀다라고 하면 위치가 변하지 않았죠. 민주는 하나, 둘, 셋, 넷, 5칸 있었고 우태는 하나, 둘, 셋, 넷, 5, 6칸 있었죠. 안 갔죠? 민주 몇 분? 민주는 5분, 우태는 6분 있었어요. 머문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 보여? 칸 셀 수 있겠어? 자, 다시. 이게 민주가 가만히 공원에 머물렀던 시간이고 요게 우태가 가만히 머물렀던 시간이잖아. 둘의 길이가 다르죠? 5분, 6분. 민주는 돌아올 때 중간 지점에서 한번 쉬었다. 민주 이거죠. 민주 오다가 위치가 한번 변하지 않았던 구간이 있죠. 1분간. 쉬었다 돌아왔고. 우태는 안 쉬고 쭉 돌아왔다. 맞는 말이죠.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디귿 맞고, 리을. 우태는 공원에서 출발해서 45분 만에 왔다. 한번 보자고. 우태가 공원에서 출발한 시간을 14분이야. 아니네. 시간이네. 그럼 14시면 오후 2시죠. 알아요? 오후 2시에 출발해서 여기 보면 3시 지나서 절반이니까 이건 어떻게 돼? 3시 30분을 의미하는 거지. 15시 30분이니까. 이해가 되니? 네. 안 되니? 요거 작은 거 한 칸이 30분씩이야. 맞잖아? 이거 읽어보면 돼. 그러니까 출발해서 몇 분 만에 집에 왔어? 1시간 반, 90분이죠. 45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민주는 아침 8시에 공원을 출발했어. 엄마, 공원 산책 갔다 올게. 돌아왔더니 중요한 것. 정비례 관계는 Y는 개수다.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문자가 문자라고 그래. x가 분모에 있으면 이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분수식. 그런데 얘는 다항식꼴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1번 맞아요 아니에요? x 더하기 1은 아니죠.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안 돼요. 2번은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려면 얘를 마이너스 3분의 1과 x를 분리해서 써보면 어때요? 맞죠? 이건 정비례가 맞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